안녕하세요. 뇌피셜 도별입니다. 자, 예전에 벌써 한 4, 5개월 전일 거예요. 왜냐면은 시즌 전에 제가 돌팔이 배구 대백과 1환으로 월드킴의 배구 기술 집대성 킴국대전 1권 수비편을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너무 시즌에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미루어서 이제서야 킴국대전 제2권 월드킴의 공격 기술을 다루게 되었네요. 자, 수비편 때는 월드킴의 그 수비의 그런 원리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려가지고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공격은 월드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수비보다 훨씬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열거하면서 수다나 떨어도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류를 해가지고 살짝 살펴보면서 썰을 푸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드킴의 기술을 분류한 게 오늘은 9개입니다. 9개. 그 중에 1번, 먼저 레이업 연타. 자, 농구의 레이업처럼 손을 살짝 올려서 하는 페인트 공격이죠. 자, 요거는 1314 터키리그. 요거는 이제 그 월드킴의 강스파이크를 대비해서 보통 상대방들이 후방 수비를 합니다. 어택라인보다 좀 더 뒤에서 하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연타로 딱 해서 블로커 키를 살짝 넘겨가지고 전위 쪽으로 딱 떨어뜨리는, 알면서도 당하는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요거는 바퀴방크를 상대로. 자, 요거는 백어택인데 레이업 연타예요. 그래가지고 빈 4번 자리. 역시 강타를 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부스라 짠수인가? 부스라 짠 화질이 흐려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스라 짠수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방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 4번 자리로 연타를 해가지고 공격 성공하는 장면. 자, 요거는 챔피언스 리그죠. 선수 구성으로 봐서는 1415 시즌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이나모 모스크바가 리치브가 까라다이랑 보세티가 동선이 겹쳐가지고 리치브가 좀 흔들렸어요. 그것을 언더토스. 공격하기에는 어려운 공 멀찌감치해서 연타 처리. 가라이가 몸을 날려서 디그를 시도했습니다만 7점. 자, 같은 시합에서 곤차로 반지 온모차의 반지 정확한 성을 알 수 없는 선수의 연타 처리. 이것을 까라다이가 몸을 날려서 디그 성공 올려줍니다. 미하일로비치가 어쩔 수 없이 토스. 외발 이동성으로 레이업 연타. 약간 미하일로비치는 방시혁 사장 좀 닮지 않았습니까? 자, 곤차로바가 먼저 레이업 연타를 했는데 까라다이가 속지 않고, 자, 까라다이는 아직까지 성이 까라다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비어있었던 3번 자리에 곤차로바라 가라이가 몸을 날렸습니다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을 살려서 캡틴 킴이 강타를 공격하는 척하다가 페인트 연타. 혹시나 범할 수 있는 터치넷 범실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 다리만을 들어서 공중에서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이른바 방앗개비 공중 균형 잡기. 그래서 연타에 대비해 나디아 센토니가 전진 수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강타. 강스파이크를 예상하고 잔뜩 후방 수비를 하고 있던 옐라나 로잔치치의 허를 찌르는 캡틴 킴의 연타 공격 성공. Well, that had a class stamped all over the move. Absolutely brilliant. Has to be the MVP. Has to be. 자, 요거는 이번 시즌 챔프전 3번 자리로 보기 좋게 속여버렸습니다. 두리주아가 캣벨의 공격을 유효 블럭을 하고 란니백에 올려주는 공, 복덩이의 토스를 받아서, 그렇죠, 3번 자리가 비어있었죠. 몸을 날려보는 유교 세타. 굉장히 원통해서 유교하고 어울리지 않는 바운스를 해버리는군요. 자, 다음은 다이렉트 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킴의 다이렉트 킬은 이제 상대방의 수비한 공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올 때 망설이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호쾌하게 꽂는 그런 특징이 있죠. Raba, Gardulo again, Kim's there. What an absolute superstar. Always there to put the finishing touch. And listen to this. Kim is the chant. 20-17, they're in a hole and she digs them out. 이것은 공을 단순히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다이렉트가 아니었습니다. 전방의 안토니에비치와 후방의 코즐로바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직선 코스의 빈자리를 두 명의 블로커 사이로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공략한 것이죠. 때는 순간적인 찰나에 저렇게 빠르게 판단을 한 것이 놀랍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월드킴이 타점이 이제 높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이제 토스만 정확하게 타점을 살려서 온다면 블로커 위에서 마음먹은 대로 이제 타점을 좀 때려서 넣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각 스파이크, 앵글샷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앵글샷이 굉장히 깊어서 2번 자리나 4번 자리 쪽으로 스파이크를 내리꽂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챔프전에서 혼전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리주아가 언더 토스로 올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약간 이동시간차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자 위기 대처 능력이 빛났던 앵글샷이고 요것도 챔프존 5차전인데 자 도공의 리시브가 안정적이고 약속된 플레이 클러치박이 자 이거는 바꿔 때리고인데 월드킴이 디그를 합니다. 클러치박의 공격을 그거를 복동이가 언더토스로 올려주는데 그것을 또 앵글샷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도로공사 블러커들도 그렇고 수비수들도 직선 쪽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좀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치우친 그런 수비 대형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를 노리고 4번 코스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성공을 시킵니다. 여기가 통안의 3세트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3세트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죠? 자 그 클러치박의 공격 루트를 예상을 하고 디그를 한 다음에 본인이 때려서 스스로 해결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앵글샷업 요거는 옐레나가 올려준 공이 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어렸던 상황이었는데도 앵글샷 요것도 뒤에서 높게 올라오는 타이밍 맞추기 어려운데 4번 자리 어택 라인 근처로 자 클러치박 앞부분 받기 어렵게 공략을 했습니다. 자 요건 또 액자시바시 시절 네 번째는 제가 이름을 붙인 게 몸 따로 손 따로 어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몸이 바라보는 방향과 손으로 직접 공격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통은 대각을 보면서 직선 쪽을 때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웬만한 이제 배구 팬들은 월드킴의 이 기술을 아시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면서 몸과 얼굴이 마치 대각 공격을 할처럼 모션을 취하면서 사실은 1번 자리 쪽을 노려서 직선타로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공격을 보통 칭하고 안 보고 공격한다고 해서 노룩 스파이크라고 갤러들이 애칭 삼아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급박한 상황에서 복덕 위원정이 잘 올려줬죠. 김세인이 눈치채고 따라가 보았습니다만은 역부족이요. 일본에서도 가까스로 언더토스로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약속된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든 공격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보고 옆으로 직선타를 때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요거는 근데 콤보죠. 대각선을 바라면서 직선으로 몸 따로 손 따로 어택을 하면서 레이업 연타까지 같이 콤보로 어택 라인의 윗부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손 따로 어택 레이업 연타의 콤보 그리고 대각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직선 공격을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긴 한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직선을 때리는 척 하면서 대각으로 이게 좀 더 어렵죠. 왜냐면은 그 좀 더 어깨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자세가 때리기 어려운 자세입니다. 그리고 미들 브로카 쪽을 관통해야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은 5번째 기술 비벼서 밀어내기 상대방 블로커랑 네트 경합 같은 거를 할 때 연타건 강타건 블로커를 뚫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 토스가 너무 낮다든지 코스가 각도가 제한적일 때 쳐내는 거죠. 일부러 상대를 쳐내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경합을 하면서 그 공에 블로커의 팔과 월드킴의 손이 동시에 이렇게 닿는 멀리서 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공을 서로 씨름하듯이 밀어내는 그런 듯한 기술. 그래가지고 요거는 로컬룰 논란이 좀 있었고 왜냐면은 한국이 비디오 판독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쓰던 대로 그냥 밀어서 이렇게 터치를 하다가 월드킴 본인의 손이 더 오랫동안 공에 터치된 채로 머무는 상황이 되면은 득점을 못하고 월드킴의 범실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됐었죠. 지금은 또 국제 대회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약간 로컬 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제 대회 룰에서도 쓰기 어려운 좀 제약이 걸린 그런 기술이 됐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좀 많이 썼던 기술입니다. 이번 시즌인데요. 자, 아파트 팀을 상대로 앞에 이제 본인의 중학교, 고등학교 핑크거미 때까지 그리고 국가대표 직속 선배였던 꽃사슴을 상대로 비벼서 밀어내기. 알고도 당한 거죠.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배구를 함께한 시절이 있어서 알면서도 꽃사슴이 페인트에 당했습니다. 이게 근데 같은 시합인데 한 번 또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끼손가락 맞고 나갔어요. 어이가 없다는 그런 썩소를 날리고 있는 꽃사슴인데 이것마저도 청순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합에 요런 게 한두 번 더 있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찾지는 못했고 이거는 옛날 시합인데 자 월드킴이 공격한 장면이 아니고 지금은 배구계에서 모습을 볼 수 없는 특정 인물이 지금 기술을 썼는데 비벼서 밀어내기 기술을 쓰고 있죠. 그래서 월드킴이 본인의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득점을 한 이분에게 듬뿍 애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방적인 애정 공세인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 자 다음은 요번 시즌에 권순참 감독 재임 당시 뭐 낮고 빠른 배구, 스피드 배구 이런 걸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이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었던 이동시간차입니다. 이동시간차. 그래서 위치를 이동을 하면서 월드킴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달려들어 오면서 상대방의 그런 블로킹 위치라든지 수비 위치를 교란시키는 위치도 속이고 타이밍도 속이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보통 면팀장이라든지 그래도 좀 180 내외 정도
또 체구가 작아야 쓰기가 쉬운, 왜냐면 기동성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월드킴은 190이 넘는 거구인데 이런 기술을 쓴다는 것이 놀라웠던 거죠. 이거를 근데 이제 요번 시즌부터 보신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근데 핑크거미가 전통적으로 이동시간차를 많이 쓰던 그런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드킴이 옛날에 V리그 초반 시기에도 이런 패턴의 공격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옛날 시합인데 월드킴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뛰어가고 JMJ가 상대를 유인하는 점프를 하는 그런 플레이. 그러니까 JMJ가 미들 브로커인데 더 미들 쪽으로 달려감으로써 상대를 교란을 한 겁니다. 요거는 구김혜진 형김나이가 저때 당시는 구김혜진 시절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외발 이동할 것처럼 가고, 역시 월드킴은 미들 쪽으로 파고들어서 역시 미들 브로커와 아웃사이드 히터가 위치를 서로 바꾸면서 시간차를 하는 이동시간차 장면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가위표로 완전히 크로스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현란하게 상대방의 블로커를 따돌릴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효리 세터도 발빠르게 달려가서 낙구 지점에 신속히 달려가서 토스를 정확하게 올려줬습니다. 배천과 배띠가 뒤늦게 따라가 봤습니다만은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베베자매네, 베베자매. 자, 요번에는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달려가면서 이동시간차를 넣는 장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측 나혜원이 블러킹을 떴는데 위치가 조금 잘못됐죠. 월드킴의 횡 이동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뛰다 보니까 블러킹을 효과적으로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즌 챔프전 5차전인데, 요것도 이제 구김혜진 형김나이랑 같이 16년 만에 이동시간차를 콤비네이션으로 성공시키는 모습. 자, 요거는 두리주아하고 같이 콤비네이션을 성공시켰습니다. 면팀장이 리시브를 잘 올려줬기 때문에 복동이원정의 토스가 좀 순조롭게 올라가가지고 시간차 성공시키는 장면. 요것도 구김혜진 형김나이랑 같이 이동시간차를 떴는데 기술이 콤보가 돼 있죠. 이동시간차도 하면서 연타 페인트면서 몸따로 손따로 어택. 요게 요렇게 세 가지가 콤보가 돼 있는 거예요. 월드킴의 공격 기술을 논할 때 있어서 호쾌한 파이프 백어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권순찬 감독이 있을 때는 백어택보다는 전위 공격을 선호했습니다. 월드킴이 백어택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아퍼짓인 옐레나만 주로 백어택을 했다가 반자형이 부임하고 나서는 백어택의 기회가 좀 아무래도 이제 유럽식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 장면들이 나와서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자, 요거는 3블럭을 뚫어내는 장면. 요거는 자, JT 마블러스 시절에 재밌는 게 뭐냐면 혼전 상황이라 가지고 디그 항공이 조금 토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켓이다가 위치를 이동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몸을 중간에 틀어서 한 180도를 돌면서 토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덴소 팀의 블로카들이, 그러니까 다켓이다의 그런 현란한 움직임 때문에 교란이 돼가지고 점프를 우왕좌왕하면서 확실히 뛰질 못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가지고 백어택을 성공시키는, 이거는 근데 거의 다켓이다가 만들어낸 득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그리고 이번 세트의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은 바로 Kim. It is all over. 세계 탑 리거들의 패턴 플레이란 이런 것일까요? 파비아나의 뒤에 숨어 있어서 안 보이던 캡틴 킴이 뿅 하고 뛰어 올라와서 백어택을 해버립니다. 무슨 하이큐 같은데 나오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Set seal. 하이볼 상황인데 레프트에 아무도 없는 상황. 나아지가 후방에 있는 킴을 한번 흘끼 쳐다보는 듯 하더니 The pace off it and Kim comes through the middle. As soon as you mention a name, there's only one result. Every single time. She's been so good coming from that back row today. I mean, she's been good at everything. 모든 면에서 Serve again. Shashkiver underneath it. Naz sets for Kim through the middle. And that brings up championship point. Naz, Nihan look to get the Turkish supporters going. They need no encouragement. Fenerbahce on the cusp of history here. 북치고 장구치고 어택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속담이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월드킴의 최고의 배구 선수로서의 덕목이라고 하면은 수비와 공격이 둘 다 수준급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그나 서브 리시브를 본인이 한 다음에 세터에게 정확하게 올려주고, 그리고 그 세터로부터 공을 받아서 본인이 해결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라는 명명을 해봤습니다. 월드킴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서버가 목적타를 월드킴에게 줘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지, 다른 사람에게 목적타를 넣으면 월드킴이 이제 리시브 말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렇다고 월드킴한테 목적타를 넣자니 월드킴이 리시브가 너무 정확하니까 또 공격력이 또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킴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상대팀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월드킴도 가끔 리시브나 디그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흔들려도 토스도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 흔들리는 토스를 또 공격으로 해결해주니까 상대방은 너무 짜증나는 거죠. 자, 요거는 국가대표 시합인데 월드킴이 오버디그를 하고 염치기가 백토스로 해서, 월드킴이 라이트 백어택 하는 일은 잘은 없거든요. 포지션이다 보니까 보통 파이프만 하는데 지금은 드물게 허를 찔러서 라이트 백어택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매우 후방에서 서비스 라인 근처에서 디그를 해서 먼 거리로 디그를 올려줘가지고 다케시다에게 정확히 주니까 다케시다가 그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백어택 라인으로 올려줘가지고 백어택 성공. 그때는 이제 월드킴하고 다케시다가 서로에게 토스를 해주는 거지 서로에게 너무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They have a chance. Shashkova, good block. Kim's there again though. Naz will set back for Kim. Wasn't the best of sets, but Kim just made it look good. And those two have complemented each other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렇습니다. 이것은 캡틴 킴의 전매 특허, 본인이 어택 커버를 해서 세터에게 준 뒤 그것을 직접 해결해버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어택. 아, 탈모겔 터키지부 회원들이 기념품 수건을 단체로 목에 두르고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크를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서 캡틴 킴이 아주 손쉽게 디그를 해서 나지에게 전달한 뒤 직접 파이프 백어택.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8가지 기술 중에 그 어떤 걸로도 이제 분류할 수 없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어거지 또는 돌발 어택으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동료들이 어렵게 엄청 살려가지고 엄청 높이 뜬 공인데 이제 당연히 어렵게 살렸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고 어택 라인 쪽에, 그것도 낮게 떨어졌는데 그걸 그냥 툭 쳐가지고 툭 밀어쳐 어택으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들은 매우 허무합니다. 상대방은 이걸 뭐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공격 루트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키브방크고요. 자, 도미니카를 상대로 이거는 또 그냥 공이 여기저기로 튀어가지고 경로를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백어택으로 툭 밀어 넣어가지고 또 득점하는 장면이었고, 이것도 겨우겨우 핑퐁처럼 살렸는데 백어택, 돌발 백어택으로 상대방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공일 때 득점 확률이 매우 올라가니까 상대방은 그냥 팔짝 뛰는 거죠 그냥. 자, 이거는 올림픽인데 런던이죠. 이것도 리시브랑 토스가 너무나 불안정했는데 그거를 재빨리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백어택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또 세르비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요것도 자, 김희진이 강서브로 리시브를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날카롭게 공격을 했는데 윤예숙이 몸을 날려서 디그 아주 어렵게 언더토스로 올린 상황, 그거를 외발 이동하는 것처럼 횡으로 이동을 하면서 백어택을 해버립니다. 이름하여 외발 백어택. 좀 오래전 국대 영상이네. 윤예숙고 우리 세영사마도 있고요. 자, 요거는 다케시다가 다다다 달려가면서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언더토스로 올려줬는데 이게 월드킴에게 올라오면서 몸 따로 손 따로 어택. 정말 그 다케시다가 너무 대단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에다이르뎀 덴다에게 점핑 토스를 해줘버린 거죠. 그래서 노블럭 상태에서 내리꽂는 공격을 성공시키게 해주는 임기응변 플레이. Keeps it alive, and then Naz puts it across to Kim. Brilliantly done by Kim, but even more brilliant from Naz. And the 2-point advantage is opened up by Fenner again. 동료들이 살려낸 공을 악착 같은 집념으로 득점시키는 캡틴 킴. 파울로 카둘로도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이번 시즌 챔결 2차전에서 나왔던 행운의 여신 득점인데 겨우겨우 그냥 넘기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코스가 잘 가다 보니까, 보통은 저런 때 범실로 터치아웃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진영으로 겨우 넘기기만 해도 대단한데 좀 낮은 토스로 약간 공격성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 식으로 장장 수개월에 걸친 프로젝트 월드킴 배구기술 집대성 킴국대전의 2번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래피셜 돌파리 배구였습니다.